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우리 푸른 코치님께서 저의 프로필을, 좀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서 하나만 제가, 좀 바로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 드린다면, 국제평생교육원 요거는, 저의 학사 수료한 기관이에요. 제 최종 학력이, 평생교육원에서 학사로 수료했다라는 거를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근무한 게 아닙니다. 네. 또 오해하실까봐 또 거기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계시면 제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또 역시 또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거기서 잠깐 얘기하자면 저는 2018년 초까지는 고졸자로 살아왔죠. 거의 한 58년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삶 속에서 참 치열하게 살아오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또 이루기도 하고, 많은 것들 안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잘 견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순간 오직 감사, 목적이 이끄는 삶 함께 나눠볼 건데요. 사명으로 성장하기, 감사 씨앗이 어떻게 인생을 성장시키고 변화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 이렇게 저를 먼저 소개하면서 저의 학력을 먼저, 마침 우리 푸른 코치님께서 바로잡게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학력을 먼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지냈지만 중학교까지는 똑같이 지냈습니다. 고등학교는 우여곡절로 해서 야간 고등학교에서 낮에 직장 다니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고요. 그게 저의 최종 학력으로 제 나이 58세 될 때까지 그러고 사는 거죠. 자, 그러던 중에 물론 그 안에서는 많은 것을 또 치열하게 살면서도 이뤄내기도 하고, 오직 방향을 한 방향으로 꿋꿋하게 올 수 있었던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사의 힘입니다. 보험회사에서 IMF로 인해서 사업하는 우리 대표님의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고 거리로 나앉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서 저희는 반지하방으로 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할 때 가장 쉽게 주변에서 도움을 준 250만 원의 그 돈으로 트럭을 하나 사서 생선 장사를 시작하게 됐죠. 이렇게 하면서 저의 삶은 20대 후반부터 그렇게 치열한 삶을, 30대 초반에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셀러리맨으로, 프리랜서로 또 뛰기 시작하는데, 보험회사에 입사하면서 보험회사의 삶에서 오직 방향 하나, 목적을 가지고 저는 살아왔어요. 어떤 목적으로? 제가 출근하면 두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그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이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고, 이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삼시세끼 밥 먹는 것만큼은 잘 해결하고 싶은 그 목적, 그리고 예쁜 옷을 사주고 싶은 그 목적, 예, 그게 하나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던 한순간이 있었어요. 그때도 역시 저를 이끌어낸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생활을 감사로 살아왔어요. 그냥 물론 이제 이 안에 감사 생활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다 그런 삶 속에서 저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을
잘 이끌어 오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겠지만, 단톡방에서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게, 감사 에너지는 그 어떤 에너지보다도 큰 힘이 되고, 또한 정말 어떤 에너지보다도 자랑스러운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자,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감사 언제 하시나요? 감사 언제 하시게 되나요, 우리 선생님들? 저 같은 경우는 카톡방 보면서 감사 카톡방에 항상 있으니까 네, 다른 분들 올린 거 보면서 저도 같이 비슷하게 하거나 아니면 제가 먼저 올리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카톡방을 보면서 감사하시게 된다. 네. 차승욱 선생님 끄덕끄덕 해주셨는데, 네. 차승욱 선생님은 언제 감사라는 게 내 마음에 확 이렇게 올라오던가요? 항상 감사한 것 같아요. 항상 감사. 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잠깐 스쳐가는 일도 아침에 운동한 것도 생각해보면 금방 감사하게 생각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도 그것으로 또 감사하고, 또 네, 생각하면 또 이게 순간순간 자체가 모든 게 다 감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순간순간, 모든 순간이 다 감사가. 그래서 살아있는 그 자체를 우리는 감사를 이렇게, 알아차림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살아있어 행복해. 그죠? 예, 이렇게. 네, 좋습니다. 앞에 키워드가 꿈 실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꿈을 실천해가는 사람. 좋습니다. 더 나은 나다움의 삶. 무지 좋아요. 진짜 나답게 살아간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흔히 하는 말이 휘둘리지 말아라. 어디? 누구한테? 남들한테. 휘둘리지 말아라. 그리고 휘둘리지 않겠어요. 네, 휘둘리지 않는 삶.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감사를 우리는 언제 하나 그러면은 대부분이 선물을 받았을 때, 누군가한테 초대받았을 때, 누군가한테 환대를 받았을 때, 환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가장 이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환대인데요. 그 환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차승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항상 감사. 저는 오늘 좀 종교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입니다. 또한 감사가 어디에서 가장 우리가 이렇게 종교 집단으로 본다면 어디에서 가장 많이 감사를 강조하고 훈련하고 생활화하고 또 가장 가까이 접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성경 안에서 감사를 많이 찾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속에서도 있지만 성경 말씀 안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차승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꼬로죠. 슬프거나 괴롭거나 다치거나 앉거나 서거나 자거나 깨어있거나 항상 감사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 그런가요? 우리 선생님들 그러세요? 항상 감사 되시던가요? 이게 학습돼 있는 나의 삶으로 볼 때는 항상 감사인데 솔직히 우리 말해보자고요. 우리끼리 항상 감사가 되던가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욱하니 한번 나왔거든요. 집에서 나갈 때는 웃으면서 나갔는데 나중에 가족 카톡방을 보다가 지하철에서 막 계속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아니, 왜 이런 표현이 올라오지? 왜 이런 표현이 올라오지? 막 욱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지하철에서 딱 내리자마자. 당신,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 표현 그냥 했을 뿐인데? 그래서, 당신, 여기 애들도 있고 사위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욱했어요. 순간적으로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초감정 안에서는 가장 많이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게 잠재력 안에 있는 무의식 세계에 있는 걸 막 표현하게 되잖아요. 저 감정 안에서는 불편한 감정 안에서는 의식 세계에 있는 깨어 있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 무의식 세계 생각을 막 하게 돼요. 그게 툭툭 튀어나와요. 막 어떻게?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위도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그래, 저런 표현을 보고 내가 분노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 왜? 내가 감정이 살아있구나. 네? 그냥 무딘 게 아니고, 예민함을, 이럴 때 나의 예민한 감정을 내가 알아볼 수 있겠구나. 감사해. 이렇게 또 말로 내가 정말 고백할 수 있는지. 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그 순간에는 감사 안 했습니다. 내 당신 그런 모습 때문에, 덕분이 아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막 이런 말이 막 나왔거든요. 지하철역에서 딱 나와가지고 전화. 강의 들어가기 전에 그것도. 진짜 감사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그래서 항상 감사라는 나를 어떤 때 힘들게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은 범사는 말 그대로 괴롭거나 슬프거나 누구한테 사기당했거나 맞았거나 즐거웠거나 행복하거나 고마웠거나 막 모든 상황에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게 그냥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그거로 나를 훈련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자, 우리 그러면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자, 다 열어주시고요. 요 빨간 별표는 뭔지 아시죠? 네. 빨간 별표는 박수 치라는 거예요. 자, 감, 사, 하, 니, 해, 모, 해, 요, 감사, 하니,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힘차게 에너지 좀 우리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주세요. 네, 시작. 감, 사, 하, 니, 해, 모, 해, 요, 감사, 하니, 행복해요. 감사하니, 행복해요. 감사하니, 행복해요. 네. 어떻게, 감사한 마음이 좀 올라왔나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참고로 지금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계를 제가 볼 수가 없네요. 우리 푸른 코치님께서 네. 종료 5분 전에 네. 카톡창에 좀 올려놔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 주변이 지금 시간을 알 수 있는 네. 상황이 하나도 없네요. 예. 네. 몇 분의 마감 시간으로 해서 5분 전으로 할까요? 저는 PPT는 네. 여기 2시간 이상으로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아, 우리 종료 시간은 선생님 여기 우리 아, 특강을 종료 시간이 있잖아요. 네, 저희는 원래 10시 10분에 종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종료하기 돼 있는데 하시지 마시고 네. 우리 선생님들 고단하니까 네. 10시에 저한테 카톡창에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여기 자전거 이미지를 좀 올려놨어요. 자, 우리가 두 발로 가는 이 자전거는 저렇게 그냥 세워놓기만 하면 받침대가 없으면 서 있을 수가 없죠. 쓰러지게 돼 있죠. 그죠? 이 자전거가 올곧게 서 있게 하려면
받침대를 반드시 받쳐놔야 됩니다. 아니면 또한 어떤 한 동력으로 인해서 쓰러지지 않고 온전하게 갈 수 있게 도울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우리 사람도 역시 두 발로 갑니다. 두 발로 걷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거는 희망이 없으면 쓰러지게 돼 있죠. 근데 이 희망 또한 어디서 나올까요? 감사함을 잃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물론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낸다 그러죠. 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감사를 잃었을 때는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불행을 또 이야기를 하고 우리 행복지수도 내려가고 있고 또한 많은 분들이 절망 속에서 이 감사를 잃고 나면 희망을 찾는 게 아니고 자살을 선택을 하게 되죠. 네, 이렇게 감사가 절망 안에서 감사라는 씨앗이 있어야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찾게 되는데 발견하게 되고 하는데요. 이 감사가 거기서부터 나의 변화를 만들어주고 나의 의식을 확대시키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알고 나서부터는 내 삶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설계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확언을 합니다. 나의 비전을 발견하고 설계하는 순간부터 확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확언 감사, 의식을 확대하는 감사, 그리고 존재하는 감사, 나의 존재감을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디테일하게 어떻게 살아가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 존재하는가 이런 거를 잘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 힘을 에너지를 찾아보면 감사의 에너지가 가장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큰 힘을 하고 있다라고 많은 인생의 선배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감사는 의식 확대력을 가지고 있다. 감사는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있다. 감사는 인간 관계력을 가지고 있다. 감사는 생명 유지력을 갖고 있다. 저는 이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와 같이 제 삶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의식이 만약에 깨어있지 않았었더라면 어쩌면 이 자리에도 없었을 거고요. 선생님들도 못 배웠겠죠. 어느 순간에 좌절 속에서 만약에 감사라는 것을 잃었다면 희망을 찾지 못했다면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가 저한테 문제 해결력이라는 힘을 줬어요. 힘력자를 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힘을 주고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력을 또 주더라고요. 관계력을 주면서 니캉네캉 성장하는 모습을 만들고 또 원하는 것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식 확대력을 주더라고요. 감사는 이러한 것들을 주고 있는데 자,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힘의 원천, 근본은 감사하기 때문에 기본 역량을 키워주는 데는 오직 감사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역량 안에서 성장의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그것도 외적 아니 내적 소통을 비인지력인 비의식 안에서 능력을 키워주는 게 마음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게 감사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항상 장착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러니 뭐 감사에 대해서 미친 전도사가 된 거죠. 저는 그래서 감사 마스터로 외부에서도 기업체나 관공서
학교로 감사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장 감사를 잃을 때 보면은 상황적일 때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잃게 되죠. 맞나요? 우리 선생님들? 공감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아니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감사는 그대로 내 마음에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나를 어떤 외부로부터 이렇게 자극이 온다든지 그걸 알아차림할 때부터 쓰다, 맵다, 짜다, 뭐 시다 이러한 나의 감정을 자극시키는 데서부터 우리는 감사함을 잃게 되고 또 감사보다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표현을 찾다 보면 그게 왜 감사해? 이렇게 자, 맵고 짠 음식을 줬어요. 싱겁게 먹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맵고 짠 음식을 줬어요. 그러면 맵고 짜다라는 이 맛을 느끼면서 감사를 그냥 잃어버리게 되죠. 그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제 생활 속에서 있었던 걸 얘기한 것처럼 맵고 짠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우리가 학습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어설픈 이미지입니다. 한만정이가 그린 거예요. 진짜 감사를 알려면 생각을 걷어내고 판단을 걷어내야 되더라고요.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걸러내야 감사가 보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내 삶의 본질을 그대로 볼 때 감사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안에서 우리가 본질과 생각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보라 하잖아요. 문제 해결력의 대가들은 다 생각과 본질을 걸러서 본질만을 보면 문제 해결은 자동으로 된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을 합니다. 본질이 보이는 앞에서 선택을 하는데 내가 플러스 요인으로 선택할 것인가 마이너스 요인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게 바로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이끌어 올 것인가 부정적인 생각을 이끌어 올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올 때는 나도 모르게 감사라는 말이에요. 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감사 그래서 감사 그리고 감사 그래서 감사 또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이미지를 내 가슴에다가 심장에 가슴 속에다가 상상의 이미지를 심어놓는 확언감사 시스템을 제가 장착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차승욱 선생님께서도 아까 항상 감사하신다 했는데 그 시스템을 이미 알고 학습으로 나의 반복된 익숙함으로 만들어서 항상 감사하지 않을까. 네, 그런가요? 네네. 저도 크리스찬이어서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학습된 데서부터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라 그러고 좋은 말을 많이 들으라고 내가 또 좋은 말을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책을 읽어도 많은 독서 모임들이 있는데 저희 인생 디자인 학교도 6개의 독서 셀이 있습니다. 6개의 각각의 독서 셀이 돌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침에도 그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독서 셀을 3개를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 카톡방에 내편님이 올린 그 글을 보고 아이들이 놀라는 거에서 제가 감사를 순간적으로 감사보다 판단과 그리고 지적질을 하게 되고 불평불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눈, 코, 입, 귀를 다 닫고 살고 싶다. 이 말이 딱 올라온 거예요. 우리 대표님이 거기에 애들이 다 뜨악 하고 놀란 거예요.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저도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그리고 제가 500원 이모티콘을 올렸어요. 물어봤잖아요. 당신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궁금하면 500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500원 이모티콘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 딸이 퍽하니 웃으면서 엄마 센스. 그래서 이제 감사로 나오기는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감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감사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상황 앞에서도 모든 상황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감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감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도 있다. 자, 아픔 속에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뭐랄까 그 암에 걸리신 분이 암병동에서 이제 말이 나온 거예요. 갑상샘 암을 걸리신 분이 매일매일 감사를 입으로 뿐만이 아니고 종이에다 써가면서 감사를 자기 침대 머리맡에 계속 감사 쓴 거를 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로도 계속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감사라는 것을 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말, 이 딱 한 글자, 두 단어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걸 느낀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저는 행복해지고 있고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더 우리가 그러면 더 극대화 시켜가면서 감사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바로 지금 우리 푸른 단톡방에서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감사 나누기 하는 거예요. 감사 드러내기. 드러내기 경영을 했을 때 2배, 3배, 누군가는 한 10배도 더 느끼고 아마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2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기 경영.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감사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감사 마스터들이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정말 당신 이래도 감사합니까? 라고 하면서 제 얼굴 표정을 보지 마세요. 너무 얼마나 힘든지 제 표정이 아니에요, 저거는. 그러는데 계속 이래도 감사합니까? 하고 여기 옆에 남자분이 계시죠? 앞에서 있는 분이 있고 앞에 있는 분은 계속 질문하고 있고 옆에 있는 분은 처음엔 책상만 들으라더니 막 여기다 의자 갖다 올리고 저한테 막 의자를 머리를 들고 이게 만들고요. 또 그 다음에는 막 이렇게 가방을 막 들어 매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가방 하나에 의자 하나에 이름이 다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나를 감사를 잃게 하는, 뭐 흔히 말하는 우리 저쪽 건너 저기 작은 방은 농협방이고 안방은 국민은행방이고 거실은 기업은행방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출에 치여가지고 맨날 뭐 대출 결제할 때마다 통장에서 빠져나갈 때마다 심장이 툭 떨어져 나가는. 그리고 또 지난달에 승진할 줄 알았는데 승진해서 누락된, 감사를 잃게 하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불평을 하게 만드는, 약속을 지키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실행할 수 없는, 또 건강하게 우리는 살아갈 줄 알았는데 건강을 잃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하는, 또 나는 정말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그 입방아에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골방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또 나는 나의 재산을 잘 간직하고 싶었는데 도둑 맞아서, 또 두 눈 똑똑히 뜨고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축구공이 날아오면서 그 축구공이 나의 발걸음을 건드려가지고
넘어지는 여러 가지 우리는 감사를 잃게 하는 것들이 무지 많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서도. 바로 이런 것들을 저 가방, 의자 이런 거에서 이래도 감사합니까? 이래도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합니까? 네. 저는 계속 저렇게 힘든 데서 네 하고 대답하는 모습이었어요. 저게. 이렇게 감사 훈련을 합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저기에 지금 제대로 사진에 나타나진 않지만 막 콧물도 줄줄 흐르고요. 땀, 눈물, 범벅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까? 네.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말 글귀 많이 보셨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요거 책에서 제가 인용한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이 글귀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감사는 이렇게 우리를 자꾸 일깨워 주는데 이 감사가 결국은 나를 어떠한 하나의 존재감을 나타내주는 씨앗으로 오게 만들어요. 감사 씨앗이 감사를 만들어서 성장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한 나를 상징하는 씨앗을 만들게 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씨앗일까요?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데 삶의 목적은 어떤 건가요? 삶의 목적이 이끄는 힘으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눠 볼까요? 나는 어떤 씨앗인가? 아이고. 비디오 중지하려니까 화면이 자꾸 넘어가네요. 자, 나는 어떤 씨앗인가? 이 동화책, 그림책도 있어요. 너는 어떤 씨앗이니? 네, 그림책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림책 독서 코칭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누는데 그걸로 저희가 엄청나게 또 유명해졌죠. 너는 어떤 씨앗이니? 자기 존재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네. 한번 나눠볼까요? 차승욱 선생님은 어떤 씨앗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씨앗. 네, 하나님의 씨앗. 좋아요. 하나님의 씨앗. 참 감사하네요. 네. 우리는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네, 하나님의 씨앗. 네. 우리 푸른 코치님은 어떤 씨앗인가요? 가능성과 꿈의 씨앗입니다. 가능성과 꿈. 그 가능성과 꿈은 또 나의 삶을 이어가고 나눌 수 있는 거에 어떠한 역할을 해주고 있나요? 항상 움직이는 동력이 되게 하고 있어요. 네, 항상 움직이게 한다. 네. 네, 움직임으로써 또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고, 그죠? 네, 감사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내 안에는 가능성의 씨앗이 엄청 많다.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엄희련 선생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진짜 나를 돌아볼 수 없었던 때가 많이 감사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고통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그 길로 해서 감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네. 이어지고 있으면서 되게 오면서 계속 감사하게 푸른님 방에서 같이 쓰면서 어느 순간에 진정한 나한테 씨앗이 저한테는 큰 선물 같았어요. 선물 같았다. 네. 네. 내 안에는 매번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감사 얘기를 따로 쓰는데 쓸 때마다 이거 무슨 느낌이지? 어떤 기분이지? 그런 걸 느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것도 새벽에 감사하게 따라 쓰고 단톡방에 감사하게 따라 쓰니까
이것도 나의 일상에 또 감사가 또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톡방에서는 일상 감사로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네, 네. 그걸 적용을 하면서 또 나중에 내가 따로 또 생각도 나지 않았었는데 새벽 기상을 하니까 이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결과.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맞습니다. 조금 더 들어도 되겠지만, 좀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김유성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동하면서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한 분만 더 여쭤볼까요? 나의 씨앗을 한번 소개하실 분 계실까요? 에어프라이어 괜찮으니까 돌리라고 지금 음성을 놨어. 어떤 분이 한번 왜? 나는 이런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영호 선생님, 위도경 선생님 혹시 나눌 수 있으면 스피커를 켜주시면 되겠고요. 화면은 열 상황이 아니면 편안하게 함께 하셔도 됩니다. 자, 저에게는 어떤 씨앗이 있을까요? 저에게는. 네. 저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씨앗이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 언젠가부터 저한테 큰 좌절을 주고 넘어져서 힘든 상황이 올 때 저를 일으키는 힘이 감사였는데요. 그 감사하면서 딱 고백이 나온 게 내가 다시 일어난 것처럼 누군가도 다시 일어나게 내가 손을 함께 내밀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 습관적으로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할 때 서로 손 맞잡으세요 하면은 저는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돼요. 서로 손 맞잡으세요 하면 저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가요. 네. 네, 한영호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받쳐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이 파트너에 따라서는 우리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잡읍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데,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산다라는 거. 이것이 저의 삶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이 저를 자꾸 이끌어가는데 그 목적에 이끌어가는 그 안에는 감사함이 있어요. 감사. 바로 이 감사함으로 저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저한테는 그런 씨앗이 있는데 그런 씨앗을 우리가 말로만 하고 글로만 쓰는 것보다 매일매일 감사로 샤워를 하는 거예요. 샤워. 자, 우리 하루에 한 번씩 샤워들 하시죠? 네. 네. 그렇듯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샤워를 할 때 먼저 첫째는 존재의 샤워를 해야 돼. 존재. 머리카락이 있는 거에 대한 감사. 이마에 감사. 머리 두개골을 단단하게 외부의 충격을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이 두개골이 있는 게 감사. 그 다음에 눈썹이 있는 감사. 만약에 우리가 눈썹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기겠죠? 네. 자, 눈이 있는 거에 대한 감사, 눈이 떠진 거에 감사, 눈이 밝은 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얼굴 피부에 대한 감사, 귀에 대한 감사, 귀에 소리가 잘 들려서 감사, 그리고 코가 있어서 감사,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감사, 호흡을 할 수 있어서 감사, 입이 있어서 감사, 입술이 있어서 말에 소리가 나갈 수 있어서 감사. 입술이 만약에 없다 해봐요. 이 소리가 나갈까요? 안 나가요. 자, 혀가 있어서 감사, 이가 있어서 감사. 이거를 샤워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얼굴 부위만 한번 해볼게요. 발끝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노인정에 가면 어르신들한테 저는 초중고등학교부터 시니어 시장까지 강의를 출강을 하거든요. 시니어 시장에 가서는 이것만 갖고 1시간 동안 놀다가 와요. 어르신들하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른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자, 왼손잡이이신 분은 왼손을 들어도 됩니다. 자, 우리
저기 목욕탕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집안의 샤워기는 내 키에 맞게 이렇게 좀 목욕탕 같은 데는 대부분이 수도꼭지가 좀 위에 있죠. 자, 수도꼭지를 틀어서 샤워기로 물이 나오게 할 겁니다. 자, 틀어주세요. 네. 그런데 어머, 어저께 마지막 물 쓰신 분이 뜨거운 물에다 해놓고 이거를 잠그고 간 거예요. 딱 트는 순간 뜨거운 물이 나왔어요. 아, 뜨거! 아, 뜨거움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 차가운 물이 나왔어요. 아, 차가워. 차가움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 그리고 이제 머리를 샴푸를 하죠. 우리가 샤워장에 가면 제일 먼저 머리부터 감죠. 남자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여성들은 대부분이 샤워장에 가면 제일 먼저 머리부터 감아요. 네. 자, 머리를 감으면서 북적북적해서 머리카락아 너가 있어서 감사. 그래서 외부로부터 많은 먼지 같은 거 아니면 병균 이런 것들을 커버해 줄 수 있어서 감사. 나의 얼굴 모양을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어서 감사 하면서 머리카락을 막 만져주고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머리카락. 감사. 너무 감사해. 감사해. 정말 머리카락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러면서 이렇게 감사도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윤기나게 자꾸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저희는 새벽마다 이거를 해요. 독서 모임을 하기 전에. 자, 그 다음에 이마 있어서 감사. 아, 그래, 내 이마 있어서 너무 감사해. 만약에 내가 이마가 없었더라면 내 얼굴 어떤 모습일까? 막 이러면서 감사. 눈썹 있어서 감사. 눈이 있어서 감사. 말로 하시면서 하세요. 눈이 있어서 감사. 볼 수 있어서 감사. 글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서 감사. 맛있는 과일을 내가 집을 수 있어서 감사. 이렇게 감사. 얼굴 피부가 있어서 감사. 네, 이렇게 만져주면서 마사지 하면서. 자, 귀가 있어서 감사. 귓볼이 있어서 감사. 이렇게 소리가 잘 들려서 감사.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귓바위가 있어서 감사. 네. 입이 있어서 감사. 코가 있어서 감사. 네. 이렇게 하면서 감사 샤워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비누칠을 하면서, 그래서 이 비누칠을 하면서 계속 만져주고 마사지를 하면서 피부가 윤기가 납니다. 네. 그러면서 이 감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했을 때요. 그냥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 감사 샤워를 하다가 오열을 하면서 내 가슴에 쓴뿌리가 나도 모르게 나와요. 이 감사 샤워가 감사 샤워만 했는데 안병동에서 감사 샤워만 했는데 세포가 알아듣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역시 한 8년 전에 과로로 쓰러지면서 언어장애가 왔었어요. 입이 이렇게 휘떨어지고 그 언어장애가 왔었는데 그로 인해서 제가 양약을 거의 3년을 먹었더니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기대기가 이게 떨어져 나가는, 여기가 막 부스러져서 떨어져 나가고요. 손등에서 피부가 부스러져 가지고 떨어져 나가고요. 지금도 그런 게 이렇게 여기 흔적이 조금씩 있어요. 양쪽이 다 이렇게. 자,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원만하게 다 회복이 됐어요. 세포가 살아나면서. 감사 샤워만 했는데, 감사 샤워. 물론 거기에 이제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었겠죠. 음양탕을 매일 먹고. 그냥 물을 먹는다 하면 나는 음양탕으로만 마셔. 다른 거 안 마셔요. 자, 이렇게, 그리고 맨발 걷기 하고, 이런 거. 이렇게 했더니 세포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게 생활하는, 이 습관이, 결국은 생활 속에서 치유가 다 되고, 회복이 되고, 꿈이 보존이 되고,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걸 유지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죠. 제가 최근에, 저는 책을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인생책이라는 책을,
저희 독서 모임에서도 이제 다룬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감사는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다. 그것은 발달시킬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이면서 무한 긍정 에너지의 저장 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다. 감사는 먼저 정확한 기억을 하게 한다. 감사는 우리가 받은 모든 친절, 봉사, 그리고 좋은 것에 대한 기억을 하게 한다. 자, 상대방이 나를 엄청 핍박을 하고 나를 너무 괴롭히고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가 감사함을, 억지 감사를 만들어냈어요. 너무 괴로워서 억지 감사를 했어요. 아, 그래. 누구누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그동안에 함께 있었던 그 순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와요? 그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요. 저희가 당신으로 인해서 희망을 갖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웃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음으로써 나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비전을 갖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막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신기하게도 정확한 기억을 끄집어내주는 힘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아픔과 실수, 그리고 괴로움, 방황 이런 것들을 다 잊게 하는 게 바로 감사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행성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 우리는 이 행성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삶의 목적을 우리는 어디서 할까요? 아까 우리 차승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역시 저는 삶의 목적이 청지기의 삶을 다하는 일임을 받은 삶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삽니다. 저 목적이 이끄는 힘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임, 인간으로 저를 보내주시면서 일임을 하셨죠. 제 마음에 감정을 넣어주어서 또 일임을 하셨죠. 제 건강한 몸을 주시면서 일임을 하셨죠. 저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면서 일임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루어가면서 가는 게 저의 삶의 목적 안에서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는 건데, 자, 감사는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려는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협력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실행하게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는 게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저녁에 고단함으로 눈을 감고 수면을 취할 때까지 시간 초 단위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게 감사인데, 그 동행하는 감사를 의식으로 깨어서 느끼고 있는 사람은 진짜 축복된 삶을 사는 거고요. 그거를 무의식 속에 넣고서 무의식 속에다가 우리가 초감정으로 느끼는 거를 감사를 잃는 삶을 살면은 정말 그 복을 받은 복을 찾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 나의 길, 나의 재산, 끝없는 나의 것들, 거기에는 우리는 모든 것이 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닌 주는 자의 모습으로 가는 거는 감사의 힘밖에 없어요. 나한테 감사가 넘쳤을 때 누구한테 막 나눠주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 내 감사가 이렇는데 누구한테 뭐 줄 힘이 생길까요?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나한테 감사가 넘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불만족스러워요. 이 시간에 가족과 함께 있지 왜 줌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야? 탓하게 돼요. 왜 지금 뭐 빨래통에 빨래가 쌓여 있는데 줌 앞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설거지를 안 해놓고 밥 먹자마자 설거지통에 담가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감사를 잃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있었어 봐요. 아, 저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 귀한 것을 들음으로써 또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당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설거지는 조금 이따 해도 돼요. 감사한 사람의 마음에는 프레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프레임으로 딱 짜여 있어서 거기다 딱딱 맞춰가면서 사는 사람. 사는 삶.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거기에 감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두 방울 떨어뜨리면, 세 방울 떨어뜨리면 점점 그 프레임은 녹아서 없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편안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감사를 노래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거죠. 자, 생활 속에서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감사 메시지를 아주 다양하게 올립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한 줄 감사도 있고요. 세 줄 감사도 있고요. 5줄 감사도 있습니다. 감사는 디테일하게 표현했을 때 진정으로 나의 삶 속으로 그 감사가 감동으로 오면서 와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를 한 줄로 뭐뭐뭐해서 감사합니다. 뭐뭐뭐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1년 이상 감사 써오신 분 계실까요? 혹시 1년 이상? 자, 네, 제가 그러면 푸른 코치님 한 분 손을 들으셨어요. 자, 1년 이상 감사를 썼을 때 2022년 10월 27일 감사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네. 네, 열었어요. 자, 그때 무슨 감사를 하셨는지 여기서 같이 드러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오랫동안 감사일기를 써왔다고 하지만 좀 부끄러운 게 저도 뭐뭐해서 감사합니다 였었거든요. 오늘도 붕어빵을 사러 갔는데 치킨집 앞에서 이제 붕어빵도 같이 하세요. 앞에 나와가지고 네. 붕어빵 5개 처음에 사려고 했다가 다시 9개 사려고 했다가 다시 10개 이렇게 해서 사장님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네. 저희는 붕어빵으로 맨날 싸워요. 서로 먹으려고. 사장님께서 붕어빵을 정말 9개짜리 좋아하는군요. 붕어빵을 10개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네. 그거를 다시 들고 그 옆에 집에 치킨집에 가서 치킨의 그 닭껍질 튀김을 시키면서 기다리면서 사장님께 그 받은 붕어빵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네. 그거를 집에 가져와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걸 먹으면서 행복해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네, 네. 물고기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네, 물고기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붕어는 들어있던가요? 네, 네. 붕어가 엄청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또 붕어빵 처음 봤어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자, 제가 이제 질문은 2022년 10월 27일 감사했던 거를 한번 열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 일기 썼던 걸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붕어빵을 할 수 있어서 2022년 10월 27일 썼던 거. 2022년이요? 네네. 아, 잠시만요. 네, 저희 19년이네요. 1월 18일 토요일 감사일기. 첫 번째, 크게 생각하고 이룰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 욕구에 충실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의 행복에 집중해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백백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자, 그렇게 썼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였죠? 크게 생각하고 이룰 수 있어 감사합니다. 크게 생각하고 이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생각의 디테일한 게 다 생각이 나세요, 지금?
예. 네. 어떤 일이었었고, 어떻게 해서 무엇을 이루었고, 이루는 과정은 어땠었고, 이루는 과정 안에서 누구랑 대화를 나눴고, 그 감정은 어땠었고, 거기에서 시간은 얼마나 걸렸고, 이런 거 다 생각이 나세요? 아니요. 제가 실제 그 일기장을 열어보지 않은 한은 생각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일기장 안에서도 지금 한 줄로 간략하게 올려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그거 다 우리가 기억하면 머리 터져요. 그래서 감사는 가장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는 디테일 감사예요. 디테일 감사.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은 자 몸의 밸런스가 맞춰지는지 잠이 너무 많이 안 오거나 너무 많이 와서 해피 미라클 모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일깨워 주시는 감각 잃지 않도록 한 번 더 번떡이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컨설팅 인턴으로 참여하신 땡땡 선생님이 여기도 땡땡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분이 뭐냐면 김땡 뭐 이렇게 해야 이 사람 이름이 기억이 나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근데 땡땡 이렇게 해놓으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님이 보충 수업 해달라고 달려왔습니다. 직접 실습에 참여하니 부족한 게 많아 배워야 할 게 더 많음을 깨닫고 착실하게 해나가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니 함께하는 힘이 나서 든든해서 감사합니다. 자, 감사가 이렇게 디테일한 감사가 돼줘야 돼요. 자, 이분은 감사 제목을 이렇게 달면서 했죠. 감사 메시지, 감사 긍정학원, 찜 임명, 감사 시, 감사 영화, 감사 문구, 감사 배움. 이런 식으로 감사도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디테일한 감사가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어느 날 순간 딱 봐도 아, 그때 내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감사했구나. 그래서 소환 감사라고 해요. 지금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은 소환 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내 감사 에너지를 불러일으켜주면서 변화의 삶에 대한 감사. 그때 내가 이런 걸로 해서 불만 불평을 갖고 짜증나고 일도 안 하고 누워만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런 디테일함을 써놨었기 때문에 나를 일으켰구나.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왔구나. 그래서 앞으로 꿈을 꾸고 나갈 수가 있겠구나. 확언 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한 줄,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한 줄로 제 팔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팔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팔에 느껴지는 걸 다 써야 돼요. 팔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손톱이 오늘은 조금 길었네요. 긴 손톱을 발견하면서 감사합니다. 피부가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팔이 있음으로써 반지를 끼고 수 있고 따뜻한 손을 만질 수 있고 손톱이 기른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걸 디테일하게 감사를 표현하면 그때그때의 나의 삶의 수준과 감정과 맞닥뜨렸었던 이 문제점들을 잘 견디어온 나가 정말 사랑스럽고 감사합니다가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일기는 반드시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이왕이면 하시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맞다 틀리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까? 저희는 꿈을 꾸고 꿈을 일구어 나가고 달성해 나가고 그 꿈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비전이 되고 롤모델이 돼주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괜찮은 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감사를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감사. 네. 요런 거를 한번 좀 소개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5감사 쓸 때 저도 하루에 12감사도 했는데 12감사를 하다 보니 제가 진짜 할 일을 못할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5감사로 내려왔는데 5감사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는 습관을 안 가지신 분들은 처음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거 조금만 훈련이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서 백감사를 30분 안에 백감사를 써보는 것도 한 번씩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정말 백감사를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남자분인데요. 한 40대 중반쯤 됐어요. 사모님께 매일 백감사를 써요. 매일. 사모님께. 이 가정엔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이혼의 위기까지 올 정도로 서로가 정말 어떻게 만나도 이런 인연이 될까 할 정도로 서로가 너무너무 미워하고 힘들어 했었던 가정인데 감사라는 씨앗이 그 가정에 떨어지면서 우리 같이 감사일기 쓰면서 갑시다 하는데 사모님은 그거를 하질 않았어요. 습관이 안 되고 무슨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하는 꼬락성이를 보면 뭘 감사해 이러면서 감사를 안 했어요. 근데 이 남성분은 감사를 한번 배우기 시작하더니 그냥 감사를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는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내가 삶이 변화되고 우리 와이프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을 꿈을 꾼 거예요. 어느 날 꿈속에서 같이 여행을 가는데 와이프가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밥맛이 너무 좋아서 밥을 3공기를 먹었대요, 이분이. 그러고서 잠에서 깬 거예요. 최근에 내가 뭐가 달라진 거지? 했는데 감사일기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쓰는데 꿈속에서 이러한 꿈을 꾸니까 이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같이 여행을 가고 와이프가 막 웃음소리 내면서 좋아하고 있고 그게 막 너무 좋아서 밥맛이 꿀맛이 돼서 3공기의 밥을 먹고 그래서 그날부터 백감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와이프한테. 사랑하는 당신 푸르마 나 이래서 당신이 감사해.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해. 나랑 오늘 같이 눈을 떠서 감사해. 나랑 함께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말소리를 듣게 해서 감사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쓰는데 30분 안에 다 쓰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감사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역시 많은 사람들한테 1년에 한 번씩 백감사 족자를 써서 드려요. 우리 대표님이에요. 자, 제가 백감사를 써서 이렇게 감사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2021년인가 이게 2022년도인가 온열 액자를 만드는 기업가 사장님이 이거를 알고 저한테 온열 액자를 집안의 겨울에 난방을 떼지 않아도 이 액자에다 스위치만 틀어도 화상을 입지 않는 여기서 열이 나와서 온 집안이 따뜻한 거예요. 이 액자를 이게 몇백만 원이 되거든요. 이거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큰 또 액자를 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자, 함께 일하는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카페에서 앉아서 1시간 저보다 늦게 오라고 해놓고 자 3시 약속이라고 해놓고 저는 2시까지 가서 백감사를 써서 그 자리에서 백감사 족자 주니까 막 놀래가지고 저 족자로 막 저를 막 때리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카페에서. 자, 그러는데 이렇게 백감사 쓰기 이런 행사도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는 닮지는 않았지만 올해 서울시의회 의장상 표창장을 받았어요. 제가 백감사 행사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가정의 화목을 실천한다고 해가지고 올해 그 상을 받게 됐거든요. 상 받은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사실 이런 데다 담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자, 감사를 실천했더니 우리 사회는 이렇게 바뀝니다. 오로지 감사 하나만 했는데 가정에서는 가족 간에 서로 소통하는 행복한 가정이 된 거예요. 감사 하나 실천했는데 학교 안에서는 아이들이 잔재되어 있는 자기 재능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창의력이 있고 그거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생겨서 행복한 학교가 되고 있고 즐거운 학교가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직장 안에서는 성과가 나오고
우리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더 오래 다니고 있고 우리 회사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직장. 감사하는 서로가 감사 습관을 가졌는데 밝고 건강한 사회. 지금 우리 푸른 단톡방에서는 감사를 서로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서로가 무의미한 그런 단톡방의 나눔이 아닌 감사를 통해서 서로가 공감하고 있고 아름다운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이 단톡방이 너무 좋아. 저도 사실 저희 단톡방을 감사로 나누는 단톡방을 하려고 무지 애를 쓰다가 어느 한순간에 한 거의 1년 가까이 제가 신경을 못 쓰는 상황이 있었어요. 저한테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완전히 광고방이 되고 있더라고요. 다시 감사로 회복하려고 아마 우리 푸른 코치님은 아실 거예요. 하루에 일감사만이라도 덜 올려주세요. 우리 어민련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일감사만이라도 올려주세요. 한 사람과 소통하고서 본인 광고를 좀 올려주세요. 그러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요. 1000명이 훨씬 넘은 그 단톡방이 어느 날 갑자기 종료가 돼버렸어요. 저의 실수로. 그런데도 너무 아까울 줄 알았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속이 다 시원해요. 그리고 편안해졌어요. 새로 단톡방을 그거를 이제 얼마간 안 만들다가 단톡방 없이 살려고 안 만들다가 최근에 단톡방을 다시 이제 했는데 지금 한 70명인가 80명인가 있어요. 광고 없는 단톡방은 뭐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광고만 계속 돌 던지듯이 가는 그런 단톡방에서 지금 감사방으로 다시 회복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에너지로 눈을 뜨고서 이렇게 봤을 때 클릭을 해서 봤을 때 거기서 좋은 에너지가 흐르면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푸른 코치님이 함께 감사를 이렇게 드러내고 동행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실천하시는 거 정말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너무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인생 디자인 학교에서 오셔서도 함께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사실 감사들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초대장 이따가 드릴게요. 드려도 괜찮겠죠, 푸른 코치님? 네네. 우리 감사로 우리 단톡방을 뛰어넘어서 다른 단톡방에 서서 함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동역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미련 선생님도 오셔서 우리 의도경 선생님, 한영호 선생님, 김유성 선생님도 오셔서 감사를 함께 나누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해도 좋지만 하나의 감사로 깊게 써도 상관은 없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감사를 할 때도 있고 별도로 제가 하고 있는 데는 오감사 하고 있지만 단톡방에는 한 감사를 깊게 디테일하게 쓸 때도 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실천하는 사회 얼마나 좋아요. 자, OECD 국가에서 자살률 최상위 1, 2위를 누가 할까봐 양보하지 않는 대한민국. 행복지수가 최하위에서 좀 올라오면 누가 꿀밤만 때릴까봐 올라오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빨리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감사해서 그 OECD 국가에서 자살률에서 좀 하위로 떨어지고 행복지수가 하위에서 맨 위로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사명이고 꿈입니다. 자, 감사는 우리가 아까 항상 감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은 사실 경지를 뛰어넘은 삶이에요. 삶의 경지를 한계를 뛰어넘은 삶이거든요. 그러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감사라는 것이 그 실천, 감사 실천 하나에서 오는 거죠. 그죠? 맞죠? 차승욱 선생님. 실천하고자 하는, 그죠?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만이, 이거는 과학적 근거에도 나오잖아요. 식물을 2개 키우는데, 아니면 하얀 밥을, 이 컵 안에 넣고,
한쪽에는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행복한다고 아름답다 뭐 기쁘다 뭐 기분 좋다 에너지가 생긴다 뭐 이런 말들을 해주고 한쪽에는 밉다 짜증난다 보기도 싫다 저리 가라 왜 여기 있니 뭐 막 이렇게 냄새난다 했을 때 결과가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감사에서 보여주는 과학적 근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몸의 78%가 수분으로 물로 돼 있으니까 우리도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럼 움직인다면 물로 표현한다면 그 물이 계속 잘 흐르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육각수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병들어 있는 물이 돼버려요. 우리 몸에. 그게 바로 뭐예요? 암에 걸리고 또 이 어떤 질병에 걸리고 감기가 자주 걸리고 저도 사실 감사한다고 막 했지만 감사를 조금은 예전보다 감사를 잃은 올 한 해 2023년 산전수전 많이 겪었습니다. 올해 2023년에 사람으로부터도 상처도 많이 받고 일이 어그러짐도 있었고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감사를 잃어서 정말로 이게 진짜 인생인가? 막 할 정도로 한탄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막 그런 2023년이에요. 사실은. 저 여기서 처음 고백합니다. 어디서 누구하고도 얘기 안 해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몰라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한 줄. 그런데 그게 옛날에 뜨겁게 했었던 그 감사하고 감동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푸른 코치님은 아시지만 내내 한여름에도 뭐 봄에도 이 가을에도 계속 감기로 살고 있어요. 제가 계속 감기로 심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3개월 동안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요. 송곳니 하나로 음식을 씹어요. 이가 다 들떠가지고 치과 가면 다 뽑으라 할까봐 무서워서 치과를 못 가요. 근데 이가 안 맞아서 음식을 씹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똑같은 감사를 한다 해도 감사의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 저 밑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 세계에서부터 다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감사를 하면 몸이 안 아프겠죠. 물론 다쳐서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에너지 관리, 컨디션 관리는 최상은 감사거든요. 자, 이렇게 양파 실험에서도 똑같이 갖다 올려놨는데 양파에 자라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감사 10계명을 보면은 생각이 곧 감사다. 그래서 딱 눈을 뜨면은 감사한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딱 이렇게 플러그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그 자체가 감사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감사. 우리는 큰 거를 이루려 하지만 작은 것부터 감사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먼저 감사해요. 타인에게 먼저 감사가 아니고 자신에게 먼저 감사하고 자신과의 감사로 소통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서 타인과의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정작 나 자신한테는 감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빨림으로 우리가 감사했을 때는 나를 속이는 거거든요. 나를 속이는 삶. 이거만큼은 정말로 없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상에 감사하고 문제에 대해 감사하고 더불어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잠들기 전에 감사하고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매일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나요? 네. 만약에 감사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감사하시겠어요? 그 시간에 맛있는 거 먹지. 그 시간에 책을 읽지. 그 시간에 뭐 딴 거를 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한 것처럼. 맞나요? 네. 그래서 자, 이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감사 과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 경영 지도사 자격증을 저희가 얼마 전에 그걸 신청을 했거든요. 그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 책도 추천을 하고
감사 실천하는 100일 쓰기 감사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 백감사 쓰는 감사 족자도 저희가 무료로 나눠주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감사 실천을 하고 있는데, 이 감사 이름은 저희는 기감동프라 해가지고요. 기적적인 상 감사 드러내기 동행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 경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수히 많이,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다 감사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 경영은 그냥 생각날 때 감사하고, 생각 안 날 때 감사 안 하고, 행복할 때 감사하고, 불만스러울 때 감사 안 하고, 이거는 감사 경영이 아니죠. 경영이라는 자체는 뭘까요? 승산이 있게 만들어 놓는 게 경영인 거죠. 그죠? 이익이 있게 만들어 놓은 게 경영인 거죠.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하는 게 경영입니다. 그랬을 때 감사를 경영하는 건 내 인간 자체를 경영함으로써 그거를 감정관리 경영을 하고 또 상황관리 경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감사 씨앗에서부터 실천을 해나가면 내가 살아가는 인간의 탈로 위임해 주신 그 자체를 중심으로 경영해 나갈 때 정말 나의 삶을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는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의 3단계를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1단계는 혼자 하는 감사, 2단계는 드러내면서 드러내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보게 하는 감사, 3단계는 함께 니캉네캉 표현해 주면서 감사. 지금 우리 푸른 단톡방에서는 3단계 함께하기 감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선생님들이 감사나무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잖아요. 자, 혼자 하는 감사는 일관성을 갖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까 말한 대로 불만스럽고 불평스럽고 힘들고 짜증날 때는 감사를 잃게 돼 있거든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힘에서 아무래도 어렵죠. 자, 드러내기 감사는 어떻게 해요? 감사 드러내세요. 함께 감사합시다. 감사 일기 쓰기 합시다. 단톡방에 올립시다 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께 왜 안 하냐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푸른 코치님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한테. 감사 같이 드러내기 합시다. 그러면 저는 용기가 없어요. 제 감사를 누구한테 알리는 거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드러내기 감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갖고 용기가 있으면 함께하는 감사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 종류에도 이렇게 감사 일기로 쓰는 감사, 상황적인 감사를 해서 나를 이겨내게 하는 감사, 그 다음에 나를 성장시키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의식 확대 감사,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확언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감사를 했더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살아라 해서 긍정적인 삶에 대한 전문 강사들도 많고요. 기업 안에서도 긍정으로 살아가기 위한 워크숍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그 긍정이라는 자체가 어떤 관계 속에서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긍정과 이해관계가 없고 그냥 평이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긍정의 강도가 다 달라요. 주변에서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에너지와 긍정적인 에너지의 경계선에 있는 게 긍정이에요, 사실. 이 방과 거실의 사이에 문주방이 있죠. 문주방에 서 있는 게 우리는 긍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긍정에는 우리 인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식물과 이런 거와 달리 감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감정이라는 걸 불러 넣어 주셨어요. 이 감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훈련을 해서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즐거움을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은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삶은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긍정은 바로 우리 의식 세계의 변화에서 요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감사는 우리가 의식 세계에서 이 보면은 의식 밝기로 보면 긍정은 200럭스예요. 감사는요 540럭스예요. 긍정뿐만이 아니고 신뢰하고 낙관적인 삶, 책임감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모든 상황을 이해를 잘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많고 존경하는 사람들을 더 인정을 해주고 존경하면서 사랑하고 포용해주고 통찰력을 갖고 용서도 해주고 친절하고 유연한 삶을 사는 이 모든 삶이 늘 생활 속에서 젖어 있고 그게 삶 자체인 사람들이 감사인 삶 540럭서로 자기 의식의 밝기가 그렇게 유지가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감사한 사람들은 작은 충격에는 감사를 잃지 않게 돼 있고 그러므로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푸른 코치님을 포함해서 얼마나 존귀한 삶을 살고 계세요. 그죠? 네. 괜찮은 나를 토닥토닥 좀 해주세요. 본인 이름을 하면서 만정아 정말 너는 존귀한 삶을 사는 아이야. 감사할 줄 아는 삶. 긍정적으로 사는 삶. 사람들이 너만 보면 기분 좋아하는 그런 삶. 얼마나 좋아요. 네, 이렇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꾸 쓰담쓰담해주고 사랑스러워해주고 애정해주는 삶. 네, 자 감사 시스템 아까 했지만은 여기에는 인간의 생각과 의식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주는 아주 이거는 뭐 돈으로도 사지도 못해요. 누가 뺏어가지도 못해요. 빌려줄 수는 있어요. 그죠? 빌려줄 수는 있어요. 나처럼 이렇게 해봐. 그 대신 갚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하면서 나의 좋은 습관을 이웃에게 줄 수는 있어요. 가족에게도 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삶의 변화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 한 인간은 요거를 이제 빙산을 요거는 구글에서 제가 이미지를 따왔지만 이 빙산에 보여지는 모습과 안 보여지는 모습을 이 하나를 통틀어서 우리는 한 인간의 형상으로 봐요. 그래서 이거를 원형상이라고도 해요. 이 원형상의 95%는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살아가요. 단 5% 안의 의식에서 우리는 나의 삶을 우리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삶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그런데 감사를 잃게 하는 감사를 운영하고 가는 것은 잠재의식 속에 다 있어요. 이 잠재의식이 의식 속으로 올라올 때 우리는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런 이미지를 자꾸 떠올리면 정말 나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감사해. 그리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감정까지 감사해. 감사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매일매일 상상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인간의 욕구 단계를 이렇게 보면은, 자, 요거는 제가 깊이 말하지 않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생리적인 욕구 단계라 그러죠. 근데 가장 나를 잘 인생을 디자인하고 나의 삶을 디자인한 단계가 초월적인 욕구 단계랍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느 날은 자아 실현하는 욕구 단계에 사는 때가 있고, 어느 날은 안전 욕구에 집중하면서 사는 날이 있고, 다양하죠. 그런데 감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최소한 인지 욕구 이상으로 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네. 진짜 감사한 거죠. 이 감사의 중요성이 이렇게 아주 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백감사 뭐 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나가기도 하고 감사 동행을 하죠. 자, 백감사 쓸 때는 백감사 쓰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백감사 쓰기에 대해서 제가 노하우를 좀 해드릴게요. 백감사 쓰기는 말로는 100개를 우리가 말하더라고요. 그럼 말한 그대로를 그때 텍스트로 옮겨 쓰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텍스트를 다듬으면 되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움직이는 그 자체를 관찰하면서 가면은 백감사가 돼요. 네. 네, 왠지 시간이 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근데 이 시간에도 그대로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제가 한편으로 송구스럽기도 하고,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환경이 지금 시계를 알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감사의 우력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를 안 하던 것을 실천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뿌리내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패턴을 그리면서 패턴 순서대로 해나가면 또 감사를 쓰기가 쉬워져요. 보고 듣고 만지고 나눈 거, 그 다음에 타인의 것, 내 것, 그 다음에 자연, 부동산, 부동,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나열하면 감사 쓰기가 되게 쉽죠. 자, 그리고 나 자신한테 먼저 감사를 써보는 거. 그리고 타인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같이 공존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공존하는 사람, 우리 고장에서 공존하는 사람, 이렇게 감사는 이 물결 치듯이 이렇게 번져가면서 쓰는 거죠.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태도와 목적, 실행하는 것. 그래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백감사 쓰기까지 같이 왔는데요. 감사는 존 맥스웰이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에 첫 번째 챕터에서 15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의도성의 법칙을 말해줬고요. 마지막에는 공헌의 법칙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의도성의 법칙을 잘 행동으로 옮기면 저는 그래서 행동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 행동의 법칙이라는 말은 제가 한 말이거든요. 자, 의도성의 법칙을 잘 행동해서 실천하면 그 안에서 마지막 15가지까지 갈 때까지 나의 능력과 괜찮은 나의 어떤 존재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존재감이 흘러 넘쳐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공헌을,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성의 법칙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해나가면 되죠. 뭘로? 감사일기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요게 마지막 장이었네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께 큰 복을 나누기도 했지만 저도 복을 받았습니다. 나누면서. 이게 공헌의 법칙이에요. 선생님들도 복을 받으셨을까요? 감사의 복을 받으셨을까요? 네. 내일부터 감사는 더 깊어지실까요? 네. 네, 지금까지 감사 많이 나누시는데 더 깊어지는 감사의 삶,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감사의 삶. 네, 이런 시간으로 앞으로의 삶이 행복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의 감사 습관, 생활 속에서 감사해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유익한 시간 되셨을까요? 네, 음소거 좀 다 열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강의 다 끝나신 걸까요?
네네. 아, 그래서 네. 마지막 인사. 아, 네. 감사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기립박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모두 일어나셔서. 네. 일어나서 박수 일어나셔서.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기립박수도 또 여기서.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이제 후기 나누도록 할까요? 네, 그럴까요? 네. 네. 자, 질문 그러면 있으신 혹시 네. 질문이나 네. 예, 같이 나눠주세요. 네. 한만정 선생님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감사하려고 노력하나요? 저 간단해요. 오늘 저기 같이 나눔 속에서 몇 번 반복해서 나왔는데, 감정 읽기를 해요. 음,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우리 단톡방에 우리 내편님이 이제 제가 저한테 뭐 광고가 올라왔었어요. 저는 광고 올라오면 가족방에 일단은 올리면서 이게 안전한 거니 안 안전한 거니 애들한테 검토하라 그래요. 제가 막 그런 거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아까워서 안 해요. 저는 캡처해서 가족방에다 올려요. 운동화를 뭐 클릭하면 추첨해서 최고 84%까지 할인받는 광고가 뜬 거예요. 근데 운동화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에 제주도 2박 3일 워크샵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고 갈까 해서 마침 어머 하나님이 또 때에 맞게 운동화도 새 운동화 신으라고 이 광고를 또 보내주시네? 그러고서 딱 눌렀는데 84%로 할인이 된 거예요.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캡처해서 올리면서 이거 신뢰성 있는 건지 검토해봐라 했더니 우리 딸이 이제 검색하더니 엄마 그거는 정보를 얻기 위한 광고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랬어. 근데 그 순간에 우리 내편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눈, 코, 입, 귀 다 닫고 살고 싶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다 그 메시지 문자가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래서 문자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빠 왜 그래? 뭐 불편한 거 있어? 그래서 저도 또 뭐야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는데 계속 조심하라고 그냥 말했을 뿐인데 왜들 이렇게 놀래는 거야? 또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욱한이 서로 막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욱한이 올라온 거예요. 그럴 때 욱한이 올라오는 거 표현하고 나서 어머 내가 지금 욱하고 올라온 감정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네? 어디까지 차 있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야? 아니면 가슴에만이야? 아니면 입술에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구나. 내가 살아있으니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지 하면서 감사하구나.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나쁠 때, 속상할 때 빨리 그것을 전환할 수 있는 힘은 감정을 느끼면서 느낀 감정에 대한 감사를 바로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정을 빨리 끌어올려 나와야 돼요. 알아차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늦긴 했지만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네. 네. 저를 태우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갑과 을의 관계에 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나라는 을을 연장자라는 이유로 엄청 태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네. 때는 어떻게 감사하시는지, 만약에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 상황에서 너무 웃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또 감사하면서 웃자니 너 네. 제대로 내 말 듣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을 때 어떻게 감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이거는 그죠? 갑을관계 그게 이해관계자들이거든요. 상사가 괴롭히는 관계? 네, 상사가 괴롭히는 관계. 저도 대기업 다닐 때 상사가 괴롭혔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 했는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이제, 제 자신한테 당당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보다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이니까, 음, 내 자신이 세상에 올바로 설 때, 네,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고, 나는 네, 나 자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엄청 한 두세 달 정도 고민하다가, 결국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고백한 게 되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때 그러기를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자, 감사는 지금 이제 우리 차승욱 선생님 말씀처럼, 내가 일단은 나를 먼저 관찰을 해야 돼요. 나 알아차림을. 상사가 나를 괴롭혔다. 네, 그랬을 때 상사가 나를 괴롭히면 그는 나를 괴롭히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의 습관으로 한 건지 그가 나한테 어떤 거를 기대하고 그렇게 했는지는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고 단 그가 한 거에 대해서 내 감정이 지금 속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뭐 괴로워요. 그죠? 그랬을 때 나라치름을 먼저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왜 나한테 지금 내가 막 속상해. 이 속상한 것을 상대방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속상해요. 이게 아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 말의 의미를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러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런 거는 이제 워낙 잘하실 거라고 보고요. 직장 생활 뭐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니니까. 자,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오늘 핵심은 감사를 어떻게 잃지 않고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사가 그렇게 했는데도 감사합니다 할 수도 없고 어떡하냐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것도 역시 나한테 뭔가 반응이 왔을 때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먼저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속상해서 나 정말 속상해 이런 감정이 만약 생겼어요. 그러면 속상한 감정이 일어났구나. 그래,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거지. 그럼 이 속상한 것을 속상하다라는 그 자체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지? 그때 이제 아까 차승욱 선생님 말씀처럼 상대방한테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저한테 이렇게 한 건데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때 제 마음이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상사한테 그렇게 말할 부하 직원은 거의 없어요. 그럼 잘리죠. 뭐야 지금, 그죠? 이러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이왕이면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제가 그때 조금 언짢았었어요. 뭐 속상했었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감사함으로 빨리 돌리는 거는 내 감정을 읽어내는 거죠. 나한테 충실하면 돼요. 나한테. 그런 감사는 말 그대로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핍박했는데도 상사가 나를 괴롭혔는데도 내 마음 안에서는 감사한 거죠. 그래서 휘쭉휘쭉 웃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내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 감사해. 그래서 이 감사니까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해결 방법이 뿅하니 좋은 에너지로 탁 나와요. 용기가 나온다든지 상대방한테 물어볼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요.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럼 저 사람은 늘 나한테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 이렇게 인식하니까 나한테 때때로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나를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는 명확하게 나를 알려야 돼.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죠. 감사하나 했더니 그런 용기가 생겨 방법이 나온 거예요. 해결 방법이. 맞아요. 예, 그래서 약간 뭐지? 저는 약간 조금 회사와 네, 자신과의 관계를 네, 갑과 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대기업에서 한 20년 경험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푸른님처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갑과 을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갑과 을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였구나. 그렇죠. 대당한, 상사도 한 명의 직원이었을 뿐이다. 음, 그 사람도 내가 조금만 지나면 상사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도 조금만 지나면, 퇴사하고 다시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굳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와 평생 같이 함께 할 사람은 아니니까, 음, 네, 편안한 마음으로, 당신 같은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네.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감사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하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 마음이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고, 감사하면 그런 생각이 생기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갑과 을이라는 것도 우리의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서열 문화에서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서열 문화를 안 만들죠. 그래도 어떤 시스템적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 또 이제 능력이 더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어떤 호칭으로 이렇게 직책으로 주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하나는 전체 통으로 이렇게 평면으로 볼 때는 동등한 입장이에요. 지금 차승호 선생님 말씀대로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서 갑과 을이라는 것을 누가 말하더냐, 만약에 질문이 한다면 내 자신이 말한 거지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갑과 을이라는 말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사가 갑과 을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내가 말한 거예요. 학습된 걸로. 서열 문화에서 학습된 걸로. 그러면 감사하는 순간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잘못된 표현이었구나라고 내가 빨리 밖으로 버려야 돼. 그건. 우리 버리기. 잘못된 언어 습관, 잘못된 마인드 담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평등해지고 함께 화합해지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을 함께 누리는 이런 걸로 자꾸 마인드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정말로 욕심을 버리게 되고요. 갑과 을이라는 말도 내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긍정의 힘을 만들어주는 것도 감사하고, 네,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것도 감사한 거고, 정말로 나한테 불가능이라는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감사한 거고, 우리 인간은 불안정한 상태라잖아요. 그 불안정한 것이 가장 아름답게 느끼게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저 지금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이도 다 막 들떠가지고 지금 말도 이렇게 어긋나잖아요. 이빨 부딪히는 소리도 나고 그 이 자체가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나갈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죠. 네, 아름다운 거죠. 그죠? 만약에 제가 이게 불만스럽고 불평스럽고 힘든다면 저 오늘 특강 못해요 그랬겠죠. 그런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푸르님이 아직 젊어서 그래요. 응. 젊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연륜이 생기고 경력이 쌓이면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어제도 저희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저 푸르님이 딸로 비교하는 것보다 여기 있으니까 푸르님이 막 힘든 걸 얘기하면서 막 나 이래가지고 짜증나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나 너무 괴로워요. 이제 한 20년, 30년 인생 선배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같이 그 선배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고추보다 매운 게 인생인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고추보다 맵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무수히 아주 강도가 작은 것부터 강도가 엄청 센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다 보면은 아까 차승호 선생님 말씀대로 나도 이 직장에서 대선배가 돼서 내 밑에 또 후배들이 들어오면 그 후배들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표현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지금 그런 입장 아닌가? 저 선배는, 저 부장님이 그냥 습관적으로 모르고 한 말인데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에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 뭐 휴지 하나 있으면 휴지를 꼴깍 해서 우리 버리기 하면 돼요. 탁 던져버려요. 버리기. 아, 버렸다. 그럼 이미 그 문제는 나한테서 떠난 거예요. 상담할 때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상담할 때 문제 다 줘요. 그래가지고 종이에다 막 쓰라 그러죠. 무슨 문제 다 쓰라 해가지고 자, 힘껏 주물러요. 막 꼴깍이에요. 힘껏 던지세요. 해가지고 누가 제일 멀리 던지는지 다시는 나한테 돌아오지 않게 그 문제. 이거 하면 돼. 그러면서 박수 치고 떠났으니까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죠? 소리 지르고 함성하고 집안에서 출근하기 전에 해보세요. 퇴근하고 와서도 해보세요. 분명히 다음날 웃으면서 출근해요. 왜냐면 난 이미 던졌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됐을까요? 어떻게? 됐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우리 네. 어미련 선생님 눈이 막 감겨 빨리 자야 돼 우리. 네, 그러면 제가 저기에다가 저희 인생제약교 직접 올려주시면 더 좋고요. 우리 푸른 코치님이 단톡방 네. 후기를 양쪽 방에다가 후기를 좀 올려주시면 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우리 저희는 지금 방이 펑나서 다들 어이상실이라 그러나요? 어이없다고 상실했어요. 아예 그냥 의식을. 그래서 감사를 다시 이제 습관을 좀 만들려고 좀 제가 막 외치고 있는데 잘 습관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원정 오셔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주소는 어디에 있나요? 제가 개인톡으로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올리는 것보다 우리 네. 푸른 코치님이 올려주시고, 네. 네, 그러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승욱 선생님, 한영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어미련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사진 한번 편한 밤 찍어도 될까요? 그럴까요? 네. 네. 잠시만요. 네.